안녕하세요. 오늘은 싱글 세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우리 사회의 관계 맺는 방식이 정말 근본부터 바뀌고 있잖아요. 이 거대한 변화, 그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자, 40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지금 파트너 없이 지내는 25에서 44 사이 미국 여성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. 거의 절반에 가깝죠.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 이런 걸 넘어서요.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.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? 자,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, 싱글 세대의 등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이 트렌드를 그냥, 저 사람은 혼자가 좋은가 보다, 이런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.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화의 규모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. 실제로 미국만 봐도 1990년 이후에 혼자 사는 성인의 수가 딱 2배로 늘었거든요.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현상 한가운데에는 경제적인 문제, 또 교육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바로 거대한 미스매치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.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요, 바로 남녀 간의 격차가 자리하고 있어요. 여성들은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력도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했죠. 그런데 반면에 남성들의 상황은 어떤 분야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여기서 교육적인 또 경제적인 불일치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그 격차가 특히 어디서 뚜렷하게 보이냐면요. 바로 교육 수준입니다. 지금 미국에서는 여성이 대학 학위의 거의 60%를 차지할 정도거든요. 엄청난 거죠.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트너를 찾는 방식에도 완전히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사회학자 엘버트 에세노르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내는데요.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되게 중요한 길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.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교육 수준의 남자를 찾기가 어려워진 여성들 앞에 이런 질문이 놓인 거예요. 그렇다면 나보다 낮은 수준의 남성과 결혼할 것인가? 이게 바로 지금 싱글 세대가 맞닥뜨린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기술, 테크놀로지입니다. 특히 데이팅 앱이요. 이게 파트너 찾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.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. 요즘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은 뭐랄까? 하나의 고된 시험 같아요. 손가락만 까딱하면 수백, 수천 명을 볼 수 있죠. 엄청난 기회처럼 보여요. 근데 동시에 키, 직업, 정치 성향 같은 수많은 필터로 상대를 계속 걸러내잖아요. 문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한 사람한테 마음을 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선택의 역설에 빠지는 거죠. 결국 이 끝없는 선택과 평가의 과정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. 보세요. 어떤 변호사는 데이팅의 프로필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 리스트를 5-6개씩 적어놓기도 하고요. 정치 성향, 종교는 기본이고 심지어 대마초를 피우는지까지 필터링을 한대요. 특히 키, 남성 85%가 182cm가 안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걸러버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역설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? 원래는 사람들을 더 쉽게 연결해 주려고 만든 기술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 각자를 더 외로운 섬처럼 만들고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죠. 이렇게 파트너 찾기가 힘든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기꺼이 싱글로 남는 걸까요? 어떻게 싱글이라는 상태가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고 심지어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
싱글 라이프는 더 이상 잠깐 머물다 가는 환생역이 아니라는 거죠.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목적지가 된 겁니다. 예전에는 결혼 전에 잠깐 거쳐가는 단계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 싱글이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의 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. 사실 혼자인 삶이 훨씬 편하고 즐거워진 이유도 커요. 생각해 보세요.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, 온갖 재밌는 게임들, 또 소셜미디어, 이런 것들 덕분에 혼자서도 시간을 너무 잘 보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꼭 누군가를 만나야 해 하는 사회적인 압박감도 훨씬 덜하게 된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. 이 거대한 싱글 세대라는 흐름이 앞으로 우리 사회,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? 바로 남녀 간의 교육, 그리고 소득 격차. 우리가 거대한 미스매치라고 불렀던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팅 앱이 가져온 디지털 선택의 역설이었죠.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오히려 더 고르기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혼자 사는 삶, 즉 솔로 라이프가 그 자체로 너무나 괜찮고 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이 현상이 그냥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그치지가 않아요.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.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강한 곳에서는요, 싱글 인구가 늘어나는 게 곧바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. 이건 정말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도전 과제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싱글이 더 이상 거쳐가는 역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? 우리의 관계, 가족,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?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